안녕하세요. 배우 박민우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 사업에 저희 킹콩 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터키 최대의 도시 이스탄불입니다. 한국과는 7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국적기와 외항사 등 3개의 항공사가 직항편을 운항 중입니다. 약 10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며 공항으로는 아타티르크 공항과 사비아 객첸 공항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는 공항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 연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꽃보다 누나의 촬영지 중 한 곳이 되기도 했던 이스탄불은 찬란했던 오스만 투르크의 문화와 로마 제국의 문화가 잘 공존하며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유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형제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3, 4회전을 치르며 더욱더 가까운 나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한국인에 대한 호의를 보이는 나라이지만 여성분의 경우는 조금 좋지 못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니 조금은 주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형제의 나라, 혈맹국이라는 관계를 가진 가까운 나라,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도시, 유쾌하고 호의적인 사람이 모여있는 이스탄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저 박민우와 함께 이스탄불을 둘러보겠습니다.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술탄 아흐메드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14대 술탄인 아흐메드 1세가 17세기 초반에 지은 건물로 둥근 천장돔과 6개의 첨탑이 주는 독특하고도 장엄한 모습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웅장하며 아름다운 내부는 터키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불리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현지인이 입장하는 곳과 관광객이 입장하는 곳이 다르니 입장 시 주의해 주세요. 그와 함께 이스탄불 최고 관광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라 여름에는 입장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뜨거운 터키의 태양 아래에서 큰 고생을 하기보다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경에 방문하시는 게 어떨까요? 블루 모스크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히포드롬 광장은 비잔틴 시대의 대전차 경기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스포츠와 사교 생활의 중심지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서기 32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이전했으며 코스탄티노플이라는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잔티움은 현재의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명에 따라 기원전 479년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거둔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를 지닌 플라타이아의 트라이포드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으로부터 이곳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거대한 원기둥이 3개의 뱀 머리로 황금으로 된 가마솥을 떠받들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이 가마솥은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사라져버렸고 짧은 뱀 모양 기둥만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서기 39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원전 1490년경에 세워진 오벨리스크를 룩스루의 카르나크 신전으로부터 히포드롬으로 가져왔으며 그 꼭대기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오벨리스크 하나는 뼈대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청동판으로 덮여있던 이 오벨리스크의 청동판은 지금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바실리카 꼭대기에 서 있는 4마리의 청동말과 함께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약탈당했다고 합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톱카프 궁전은 대포문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과거 대포가 설치되어 있던 장소에서 유래되었으며 1856년 돌마바흐체 궁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정치와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4개의 정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바그다그 쿄슈큐, 이레네 교회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황제인 술탄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전시관도 위치해 있습니다. 여성과 술탄, 그리고 한간반 출입이 가능한 하렘이 제2 정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관이 크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건축사학적으로 본다면 무려 400년에 이르는 개보축으로 오스만의 건축 양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니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번 정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비잔틴 양식의 성당으로 천주교의 성당으로 건축되었으나 투르크족이 지배를 하며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60년 콘스탄티누스 2세 때 세워졌으나 대화재로 큰 손상을 입은 건물은 532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보수되었습니다.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물로 지금은 박물관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사원과 천주교의 성당의 모습이 함께 있어 상당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천사의 그림 같은 천주교적인 상징들과 금박으로 이루어진 이슬람의 문자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노출이 심한 복장은 출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소란스러운 행동은 뜨거운 눈총이나 심할 경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가급적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의 종교적 색채를 느껴보세요.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수많은 고대 물 보관 건물 중에 가장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예레바탄 사라이입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이스탄불의 식수 부족을 해소하고자 아야소피아 옆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특정한 모양으로 만든 기둥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기둥을 이용하였으며 무려 8,000톤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km가 떨어진 곳에서 강물과 지하수를 끌어와 저장을 하였으며 현재는 지하 내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통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동굴의 가장 안쪽에는 메두사 동상이 거꾸로 세워져 있으며 내부에서 가장 큰 공간은 무려 336개의 기둥이 9m의 높이를 자랑하며 서 있습니다. 4m의 두께로 되어 있는 저수주의 벽은 특수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방수 기능을 주었습니다. 로버트 랭던의 신작 인페르노에도 등장하였으며 007 시리즈의 촬영 장소로 이용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탄불의 구시가에서 교통의 요충지로 사용되고 있는 베야지트 광장입니다. 휴일이면 광장에서 벼룩시장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벼룩시장으로 터키인들의 생활상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광장의 옆에는 화재를 감시하던 베야지트 타워가 위치해 있습니다. 1749년 목조 건물로 지어졌던 공간이 1756년 이스탄불 대화재 당시 소실되었고 1828년 석조 건물로 재건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화재 감시뿐만 아니라 선박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함께 해왔으나 1972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13개의 창문이 360도 원을 이루며 감시를 위한 창구로 이용되었으며 256개의 계단을 통해 꼭대기의 감시 공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10대 술탄인 술레만 1세 때 터키의 대표적인 건축가 미마르 시난에 의해 7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이슬람 사원입니다. 우뚝 솟은 4개의 첨탑에는 10대 술타님을 상징하는 10개의 테라스가 구성되어 있어 멀리서도 술레마니의 사원임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53m 높이에 26m가 넘는 지름을 자랑하는 중앙돔이 있으며 17세기 대화재와 18세기 터키 대지진 등에 의해 크게 손상을 입었다가 19세기 중반 카스파레와 주세페 포사디 형제에 의해 복원되었습니다. 20세기 다시 한번 화재로 인해 손상 입은 부분들을 1956년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탄불에 있는 사원들 중 가장 이슬람 사원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10대 술탄인 술레이만과 그의 부인 록셀란 그리고 이 사원의 건축가인 미마르 시난의 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는 것보다는 유럽의 신시가에서 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니 내부 관람 후 시간이 허락한다면 유럽의 신시가에서 한번 조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지에서는 덮여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인 카파르 차르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랜드 바자르는 아치형 지붕이 덮인 실내 시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으로
15세기 메메드 2세의 명의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술레이만 1세부터 확장 및 증개축을 통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약 5천여 개의 상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개의 입구를 가지고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큰 인기를 얻었던 테이큰이라는 영화 시리즈에 나오기도 했던 장소로 보석류와 가죽제품, 향신료, 의류 등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과 특산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 중심지로 널리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금도 하루 2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터키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특산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 인터파크2의 정보에 의하면 바가지 요금이나 가짜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동 인구가 많고 복잡한 점을 이용한 소매치기가 극성이라고 하니 소지품을 주의하시고 물건 구매 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교한 후 구매하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1842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이곳 돌마바흐체 궁전은 현재도 터키의 영빈관으로 사용되며 터키의 중심 이스탄불에서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무려 285개의 방과 43개의 홀, 6개의 목욕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성의 구역, 행사 구역, 술탄의 구역 등 3개의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금과 은을 이용하여 꾸며진 실내 장식은 화려하기 그지없다고 합니다. 크리스탈 계단과 크리스탈 샹젤리에 등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내부에서 한껏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터키 공화국의 초대왕인 무스타파 케말 아크티르크가 이곳에서 사망한 시간인 9시 5분으로 모든 시계가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게 참 이색적입니다. 이스탄불의 교통상업,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선 탁심 광장입니다. 이스탄불 지하철의 중심으로 관광지와 레스토랑, 상점, 호텔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928년 피에트로 카노니카가 제작한 공화국 기념탑이 터키 공화국의 독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위치해 있습니다. 수많은 지하철의 종점이기도 하며 매년 신년 행사와 다양한 퍼레이드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스탄불의 문화센터이자 오페라 하우스인 아타튀르크 문화센터도 함께하고 있어 주말이면 가족과 연인 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이곳에 모이곤 합니다. 가장 번화한 이스트클라 거리의 시작점이기도 한 이곳은 피자헛, 맥도날드, 서브웨이, 버거킹 등 세계적인 체인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 있으니 허기진 배를 간단하게 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향신료에 쉽게 적응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식사를 가볍게 해결하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 그에 걸맞게 소매치기가 가장 많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을 이용 시 소지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탄불 제1의 번화가로 탁심역부터 트램 시시하네까지 3km가량의 거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동 혹은 가로수길과 비슷하며 번화한 도심거리답게 명품숍과 레스토랑, 터키 로컬 브랜드샵 등 쇼핑을 위한 다양한 상점과 호텔, 은행, 관공서 등의 건물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유럽인들의 주요 생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서인지 거리 곳곳에는 고풍스러운 유럽풍의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유대교회와 정교회, 카톨릭 교회 등이 거리의 건물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점과 극장, 미술관 등도 있으니 시간이 있다면 여유롭게 번화한 거리를 활보해보세요. 단, 도로 중심으로 트램과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니 교통의 흐름과 교통수단의 진행에 유념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인터파크2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의 갈라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갈라타 타워는 화재 및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시 전망탑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과 골드혼 그리고 이스탄불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60m가 훌쩍 넘는 높이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한 번 정도 방문해 보세요. 1960년에 목재를 석재로 바꾸고 일반인들의 관람을 허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망대와 함께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 터키 전통춤과 벨리댄스 등을 볼 수 있는 나이트클럽이 12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스탄불의 골드온에 걸쳐져 있는 역사적인 다리 갈라타 다리입니다. 노후화와 화재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재건되었으며 1994년 완공한 다리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개교로 만들어진 다리인 갈라타 다리는 500m 가까운 길이로 왕복 6차선의 도로와 인도 그리고 트램길이 중앙에 놓여져 있습니다. 갈라타 지구와 에미네니 지구를 잇는 다리로 16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설계로 다리를 지으려고 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1845년 최초의 다리가 건설되어 1863년, 1912년, 그리고 1994년까지 여러 차례 새로 개설이 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구시가와 신시가를 잇는 역할을 하고 터키인들이 살아가는 단상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으며 멀리서 골드온과 갈라타 다리 그리고 예미자니와 어우러진 황혼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 혈맹국, 유럽에서 아시아를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과 비잔틴과 오스만 제국의 아름다운 예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이스탄불은 여행객 여러분의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 만들기에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과도한 친절의 이면에서 가끔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너무 늦은 저녁 혼자 배회해야 한다거나 현지인들의 감언이설로 바가지 요금이나 좋지 못한 사고만 조심하신다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정겨운 모습의 터키 이스탄불 어떠셨나요? 이상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 이스탄불을 전해드린 킹콩 엔터테인먼트의 박민우였습니다.